아, 오늘 그 문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네.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싶은데 이 앞단에도 있고요. 뒷단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님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아무래도 2021년의 어느 날로 추정이 네. 되는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또 이런 글을 올려요.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분이. 아니 아,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네. 진짜 이게 창피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철없다, 무식하다, 지가 뭘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집에 있는 안 사람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남편 얘기를 그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 소개 정말 안 하고 네. 바로 그래? 네?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또 소개는 꼭 받으셔야 돼. 이 대화 메시지를 보니까 네. 우리 가족은 엄청 평화로운 가족이구나. 이런 폭군은 내가 못 봤거든. 이건 거의 섭정이다, 섭정. 섭정이야.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본인이 다 만들고 저기 윤석열 그때 저 후보인지 뭐 그 정 총장은 그냥 둘러리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섭정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권해 본이라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뭔가 중간에서 명태균 씨가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함께 뭔가 명태균 씨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뭔가 좀 이렇게 수세적인 자세, 뭔가 도움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맞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명태균의 이 협력 관계가 결국은 이제 입당과 후보 단일화까지 이어지는 주된 흐름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거의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 거의 이 흐름에 맡기는 방향으로 본인 몸을 맡긴 것 같다. 이런 정도 흐름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윤 대통령 그 동남아시아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별다른 메시지가 없다가 오늘 갑자기 맞아요. 그 네. 수능 논술 유출 논란은 이게 꽤 된 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책임자 문책하고 엄정 조치해라. 대학 시험 관리부실 책임자 가만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 금융투자소비세 폐지해서 시장 불안을 제거해라. 네. 이런 메시지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카톡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해도 거기에 귀가 쏠리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은 레임덕 데드덕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로 이게 지금 나쁘끄러워서 읽을 수가 없는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여사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가 여실하게 드러난 이 광경 속에서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명태균 사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네. 정리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빠는 저기 대통령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온 네. 거죠. 명태균 카트 주장하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이런 주장을 했죠, 대통령실이. 친오빠가 이준석을 왜? 그러니까 아니. 친오빠가 응? 예, 이건 친오빠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으셔야 될 일이에요. 자, 이게 김재원 의원의 이제 아침 방송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제가 그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야, 난 그렇게 한 인간을 공격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왕왕거리고 짖는다. 철장에 갇힐 개다. 이러면서 명태균 씨를 공격하는데 그 전에 도저히 명태균 씨가 먼저 김재원 의원을 그렇죠. 공격을 네. 했죠. 물론. 마당 밖에 묶인 개라고 표현했죠. 예, 네. 물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이제 SNS 상인데 네. 아예 지상파 공영 방송에 나가서 이랬는데 이거 또 방송 심의에 안 걸릴까 우려될 정도의 수위가 셌어요. 네. 물론 이어진 과정이긴 합니다만 이걸 보니까 어떤 진짜 고기 덩어리 하나 놔두고 막 견공들이 몰려와서 막
그냥 엉켜부터 싸우는 이걸 이제 도구 파이트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공군의 공중전에 이용을 써요. 네. 도구 파이트. 막 엉켜서 제공권 장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좀 원초적으로 해석하시면 돼.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한 도구 파이트거든요. 그리고 막 치고받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물어뜯는 싸움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놓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오늘은 또 빨리 나왔어. 맞아요. 네. 이런 거 잘 안 내거든요. 진화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또 대잔치를 했거든요. 이것도 여사한테 제대로 물어본 것 같질 않아요. 뭔가 여사 핸드폰도 좀 보자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당탕탕 그냥 쏟아지니까 빨리 불 꺼. 이런 식으로 하다 나온 게 그 오빠는 친오빠다. 아니 근데 그 오빠는 친오빠라는 해명이 오히려 저도 주변에 보면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친오빠라는 해명에 더 버튼이 눌린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문제도 곧 터진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여사와 그 오빠 김진우 씨 등과 관련된 문제는 양평고속도로 문제 때부터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장이 커지는데 대통령실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묻지도 않고 함부로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 나중에 저도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오빠는 친오빠다라는 기괴한 해명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 맥락에 네. 맞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 오빠 논쟁에 대해서는 뭐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명태균 씨가 오빠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 CBS 라디오에서는 오빠라고 했다라고 했다가 네. 결국에는 이 내용까지 다 발각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솔직담백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이 국면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명태균 씨가 앞으로 또 어떤 거를 맞아요. 공개할지 네.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친오빠라는 해명을 수용하면 저는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고 보는 게 더 심각하죠. 얼마나 친하면 친오빠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맞아 친오빠가 나쁜 놈이잖아. 이러니까 이게 그냥 그 고정관념이 이런 해명으로 나오게 된 거 아닌가 하는 네. 의문도 품게 되는 거고요. 요런 상황까지 갔다면 이제 막 가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전에 3부는 골프다 할 때부터 전 국민을 다 웃게 만들어도 맞아요. 네. 아무 그 저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뭐 골프 3부 2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오빠 이렇게 하면 어감이 뭐냐면은 굉장히 좀 솔직히 말해서 네. 저기 어떤 그 뭐 그렇잖아 우리 이거 아 이거 솔직히 아니, 이게 뭐 지금 노래방에서 오빠 나만 바라봐 뭐 이것만 노래방이야?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5060 세대에게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니 누가 안 불러요 이렇게 집에서? 예. 그럼요. 집에서 그렇게 불러요? 아니 저보다 위에요? 누님이야? 아니 그러니까 똑같네. 네. 아니 의원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댁에서. 아니 못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명태균 씨는 아무런 직함도 공적 지위도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 둘이서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그러니까, 답이 네. 나올 겁니다. 준석이는 또 뭐예요? 이준석 대표를 준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그러니까 씨가.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그럼 호칭. 도대체 이 사람들끼리는 무슨 사이인 건지 다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뒤에서 무슨 일들을 꾸미고 마쿠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지가 오빠, 준석이 철없이 떠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철없이 떠드는 그냥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본인 스스로 난감하고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굉장히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인인 김건희 그건 여사가. 맞는 얘기잖아.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는데
일단은 저기 이렇게 막 쉴 새 없이 그 메시지를 연달아서 보내는 거 보면 굉장히 흥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후보 뭐 입당을 하냐 마냐 했을 때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다른 후보는 어떻게 처리하고 후보 단위라도 해야 되고 앞날이 창창하던 시절인데 그렇죠. 이제 막 정치권에 정식으로 들어갈 때, 네. 개시 선언을 하고 막 신장 개업할 때 들뜬 주인장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생각이 느리고 판단력이 좀 흐리멍텅한 남편에 대해서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느려? 아, 좀 똑바로 좀 해봐, 오빠. 이러면서 뭔가 저기 확확 밀어붙이고 끌어가는 건 다 김 여사였어요. 그리고 그 저 시나리오 작가는 명태균 씨였고. 네, 본인 주장이죠. 네. 예, 이런 어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사가 갖고 있는 과도한 어떤 자기주도형 또는 자신감 또는 어떤 내가 다 주도해야 된다는 어떤 아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 국정에 미쳤을 영향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지극히 일부일 거니까 네. 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또는 홍준표 시장이 네.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면 그러면 또 대기 중인 메시지가 많이 있을 아니 거예요. 아닌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분노를 한 건 맞는 것 이게 같아요. 화가 나 있어요. 네. 화가 나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상당히 이제 이거는 20분의 1도 안 나왔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고 대선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2년치 녹음과 4,000개의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소위 명태균 캐비넷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보수 정치권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어제 명태균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그 가끔 전화해요. 오늘 또 어저께 밤에도 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더니 아침에 또 전화를 해.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도 통화하고 어제 네. 저녁에도 통화하고 계속 자주 전화를 하세요, 이분이. 근데 아이고,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바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론인들이. 공부가 안 돼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자기의 서사를 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장윤선 기자는 돼 있는 것 같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줘야 되는데 네, 또 네. 만나는, 그러니까 인터뷰는 또 김현정의 뉴스쇼 가서 하고 저하고는 또 인터뷰는 안 하고 있고 날짜를 안 잡아주고 있어요. 네. 만난다는 예고만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말하고 싶은 서사가 분명히 있고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명태균 씨의 촉을 느꼈는데 자,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 카톡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자리에서 뉴스토마토와 노컷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작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작의 프레임을 오빠 논쟁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언론을 잘한다. 정치를 잘 안다.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든 이준석이든 오세훈이든 그 밖에 누구든 내 손 안에는 다 말이다. 장기판의 말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종합을 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명태균은 프레임 전환에 능수능란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정치인들을 형해화시켜서 네. 자기 마음대로 요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기 좋아하는 홍준표 시장, 맞아요. 예? 네. 그 유명한 오세훈 시장, 이분들 다 말 안 하고 있잖아. 박완수 지사, 특히 김진태 지사 이런 사람들 문제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당장 고소부터 하고 난리칠 분들인데 이분들 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명태균 씨가 예고한 정치인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금태섭이에요. 그렇게 얘기는 했나요? 예, 저한테 네. 아니. 저한테 이게 단독이에요, 이거. 이거 어디도 안 나온 얘기예요. 근데 예. 금태섭 의원은 전혀 재미를 못 보신 분인데. 재미를 못 봤는데 금태섭은 나를 안 만났을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내용인지 예, 모르겠지만 이 사람 네. 지난주에 제가 MBC에서 얘기했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대목 가운데
인수위에 네네. 뭐 날더러 일을 하러 왔다고 면접 했는데 보러, 나를 예. 진짜 일을 하러 불렀을까 면접을 하러 보냈을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면접관으로 김건희 여사가 불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고편을 띄우고 그 다음에 본편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자기 손바닥에서 요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네요. 사람이고 네.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다. 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 대한민국 그 유려한 엘리트 정치인들은 다 뭐냐는 거예요. 네? 그동안 정치를 어떻게 해왔다는 거냐.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소위 얘기하는 그 보수 정치권을 조소 또는 조롱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집행이나 운영을 하는데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명태균 사태라는 게 또 이제 모든 이슈들 또 삼키는 또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이런 얘기들 사실은 오래된 얘기처럼 들려요. 이 사태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근데 이제 지금은 이미 윤 정권이 그 통치 불능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제 당정 간의 협력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영이 안 먹히고, 정부 부처에서 정보가 술술 새고, 그다음에 국방부는 무인기도 누가 날려보내는지 모르고, 이런 저간의 그거는 국정 수행의 능력 자체가 네. 지금은 거의 소진돼 가고 있는 거고 또 여권의 분열이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미끼만 던지면 다 물더라고. 이래서 쭉쭉 빨려와요. 그래서 차기 권력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는 건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좀 비상시국 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국가가 공백 없이 그 메워 나갈 것이냐 이런 어떤 비상시국의 프로세스는 있는가 이 점도 이제는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올해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이건 뭐 정권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명태균 씨가 발언한 대로 본인이 입을 열면 한 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인데 감당 가능하시겠냐라고 했는데 실제 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눈앞에는 오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잘 답을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주어로 해서 2차례 정도 발언을 했지만 그게 다 거짓인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김건희 여사를 주어로 해서 아무런 해명이나 입장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온다는 게 그 오빠는 친오빠였다 이런 황당무계한 김건희 여사 주장을 해명이 나온 거죠.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듣는 치료빠 황당하겠어요. 그거 나 아닌데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의 입이 열리는 순간 훅 축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판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대통령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명태균 씨는 작심하고 다 폭로할 거예요. 폭로할 시작이 거. 된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시작일 거고 예컨대 바늘로 콕 찍으면 확 하고 달려드는 판세로 명태균 씨는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캐비넷도 상당히 묵직하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두려워서 김건희 여사가 나서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거 계속하면 1년 365일 날마다 명태균 가지고 기사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창원지검에서 선거법으로는 수사 안 한다는 네, 거잖아요. 끝난 것 이미 같고. 끝났고 네. 그래서 그냥 불기소로 정리를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김영선,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거는 벌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벽을 치고 이건 난 모르겠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자면 검찰의 비겁한 선택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 자기 이제 낚시를 떠날 거다. 거제도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변을 또 취재했더니 명태균이는 낚시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낚싯대도 없는 누구 낚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을 낚으러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제 다녀왔대요. 다녀왔고 어제는 병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리 양쪽에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네. 자기가 다리가 아파서 서울을 못 온대요. 그래서 근데 낚시는 어떻게 가? 차로 가나 보죠. 그래서 본인은 낚시는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바늘과 미늘의 차이를 설명을 하더군요, 저한테. 예. 물고기가 바늘에 걸려 죽는 줄 잡히는 줄 아냐. 그게 아니라 미늘에 걸려서 잡힌다. 이 한낱 미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긴 압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미늘이 뭐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던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또 여론 조작 이런 의혹들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폭로전을 할 것이고 그것은 김건희 여사 오늘 이거는 저는 시작에 불과할 걸로 보이고 진짜 개봉박두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뒤집어질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계속 이렇게 수세적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본인은 자신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뭘로 구속시킬 수 있겠냐. 나 인신 구속 못한다. 이런 굉장히 그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인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벌써 40일이 넘었어요. 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언론지상에 등장한 벌써 지가 그렇게 됐나요? 예, 네. 9월 5일 날 첫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이 10월 14일이잖아요. 5일, 예. 15일이에요? 네. 아유,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일인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 40일간 정리를 못 한다? 이건 뭐가 있는 겁니다.